안녕하세요. 다오월드입니다. 오늘은 파이코인 관련해서 최근 한 달 동안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나 댓글 주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골라서 제 의견을 공유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중 가장 인기가 많았던 토픽은 아무래도 세계 국가들의 CBDC 정책들로 인해서 파이코인이 받을 수 있는 영향이 무엇일까? 이에 대한 토론이었는데요. 일단 댓글을 남기신 분들이나 저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게 아니기 때문에 이에 관해서는 너무 무겁게 그리고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풀어나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속마음과는 좀 다른 아주 짧은 답글을 남겨드리거나 아니면 타이밍을 놓쳐서 답글을 달아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런데 또 여기에 대해서 긴 글을 남길 수 없었던 이유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제 속마음을 다 알려드리면 아마 미친놈 소리를 들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선 좀 주저되는 이유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지난 1월에 미국 연준에서 공개된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CBDC의 보고서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이에 대한 연준의 상당히 유보적인 입장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 당장은 CBDC를 발행할 계획이 없다. 이렇게 입장 표명을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체적으로 뻔한 주제들이 오고 갔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참고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작년에도 그랬고요. 지난달 12일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 재지명 청문회에서 CBDC와 스테이블 코인은 공존이 가능하다라는 입장 표명을 여러 번 낸 상태였습니다. 어찌 보면 조금 답답해 보이는 과정일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진행 사항을 아주 재미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미국 연준이 US 달러 CBDC에 대한 계획이 지금 당장 없는 이유 중 하나가 이미 유사한 시스템이 존재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라면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되시나요? 이에 관해서 오늘은 해외 유명 유튜브의 주장을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듯 구독자가 약 200만 명에 이르는 코인뷰어러라는 암호화폐 전문 유튜브 채널인데요. 사실 저랑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전문적이고 공신력이 높은 코인 관련 채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채널에서 2020년 말에 이 CBDC 관련해서 하나의 음모설을 내놓게 됩니다. 물론 이 음모설은 여러 사실들을 기반으로 추측이 된 것이기에 여러분들께서 이 사실들과 저 채널의 추측을 잘 구분을 하셔서 들으셔야 하고요. 제가 작년부터 꾸준히 얘기를 해왔던 부분과도 상당히 맞아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25분짜리 영상이기 때문에 이 중 아주 중요한 문장만 제가 포인트를 찝어드리자면 All of this suggests to me that the United States will choose a cryptocurrency blockchain to create a blockchain for their CBDC. But which one will it be? All signs point to Stellar. 미국은 자체 CBDC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기존의 암호화폐 블록체인을 하나 선정하게 될 것인데 어떤 블록체인을 고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는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이 모든 방향들이 스텔라로 향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채널의 영상 밑에 게시판이 있고요. 이 이론에 대한 정리가 아주 잘 요약이 되어 있어서 영상 대신 요약글들을 그냥 읽어드리는 걸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10월 19일 통화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로드맵 구축에 중점을 둔 일련의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합니다. IMF는 CBDC를 호스팅할 상호 운용 가능한 블록체인의 광대한 네트워크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네요. 또 이와 관련해서 스텔라의 CEO인 디넬 딕스는 스텔라가 CBDC 구축을 목적으로 블록체인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으며 USDC는 CBDC 구축에 필요한 접착제 같은 존재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USDC는 2021년 1월에 스텔라에서 출시되었습니다. 라고 언급이 되어 있고요. 또 스텔라의 공동 창립자인 제드 맥킬럽은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의 일원인 마이클 와너와 함께 무대를 같이 서기도 했었는데요. 이 토론 중에 연방준비은행의 마이클은 제드에게 어떻게 스텔라 위에서 CBDC가 구축이 될 건지 또 물어보기도 했답니다. 세계 중앙은행의 80% 이상이 CBDC를 개발할 계획이지만 미국 연준은 CBDC를 개발할 계획이 없다고 반복해서 밝혔습니다. 미국 달러가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통화인 점을 감안을 했을 때 이것은 상당히 이상합니다. 달러는 세계의 기축 통화입니다. 페드가 즉 연준이 US 달러 CBDC에 대해서 계획이 없는 이유 중 하나는 이미 유사한 것이 이미 존재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네요. USDC는 최고의 스테이블 코인 중 하나이며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그것을 만든 회사는 서클이며 2019년에 코인베이스와 협력해서
USDC의 개발 및 채택에 중점을 둔 센터 컨소티엄을 만들었습니다. 센터 컨소티엄은 CBDC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제공하기 위해 전 세계 정부와 협력하겠다라는 의도를 분명히 했습니다. 서클과 코인베이스는 또한 미국 정부 당국과 긴밀하게 협력을 해서 USDC가 결국 연준에 의해 출시될 US 달러 CBDC의 선구자가 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참고로 USDC는 스텔라 외에도 알고랜드나 솔라나, 이더리움 등에서도 발행이 되고 있는데요. 센터 컨소티엄에서는 지속적으로 USDC가 최적으로 운용이 될 만한 블록체인을 계속 테스팅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세계 정부와 중앙은행은 미래의 CBDC를 위한 최고의 블록체인을 찾고 있습니다. 그들은 암호화폐 블록체인을 포함해서 프라이빗 및 퍼블릭 블록체인을 모두 고려하고 있고요. 암호화폐 블록체인은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서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다른 민간 부분 대안을 압도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여기서 스텔라가 IMF의 패널리스트로 발언하도록 요청받았다라는 사실을 이러한 가능성을 더욱 뒷받침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덧붙이자면 작년 2021년 11월이었죠. 월드뱅크 그룹에서 나온 국가 간 지급을 위한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현황 및 아이디어를 한번 읽어보시면 이 CBDC 관련 특징과 사용 방안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스텔라가 무려 23번이나 언급이 되었다는 것도 참고로 제가 덧붙여 드리고요. 그리고 이 글에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종합을 해서 이러한 사실은 US 달러의 CBDC가 센터 컨소티엄의 USDC 스테이블 코인 기술을 사용을 해서 스텔라의 구축이 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이것은 2021년 1월 출시가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가정합니다. 그동안 미국은 암호화폐 공간에서 스테이블 코인 사용이 점점 더 우세해짐에 따라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US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비트코인 다음으로 국경 간 송금에 가장 인기 있는 선택이며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이 증가한다고 가정을 하면 다른 국가에서 CBDC로 발을 들이는 동안 달러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네요. 자, 여러분, 이 논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제가 작년부터 스텔라의 CEO 디넬 딕슨이 미국 하원 의원들이 주최한 디지털 자산과 금융의 미래라는 청문회에 나가서 스텔라 기술성을 자랑하는 영상을 제가 공유를 해드렸었고요. 또 그때 참석했던 몇 안 되는 대표들이 USDC를 발행하는 기관의 대표들이고 바이든 대통령 후보 시절 거액을 지원해준 FTX 거래소 CEO인 샘 뱅크만 프리드라든지 미국 정부 측과 아주 긴밀하게 협조가 가능한 소수 대표자들만 모였다라는 거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또 저번 미국과 우크라이나 정상회담 때 같이 참석을 해서 CBDC 사업을 도와주는 미국을 대표하는 업체가 또 스텔라였다. 라고 또 알려드린 적도 있었고요. 이런 조각 기사들이 수없이 나오는데 만약 이 시나리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이 있는 분들은 지난 영상을 좀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미국에서 당장 CBDC가 나오기에는 리스크가 여러모로 클 수가 있습니다. 아직 CBDC에 대한 연구 결과 발표도 더 기다려 봐야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미 기존에 존재하는 시스템을 최대한 이용을 해서 암호화폐 쪽과 국제 간 송금망 쪽에서 우위권을 다른 세력에 내주려고 하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 방법으로 전 세계를 이어주는 통일된 블록체인망을 구축을 하고 가능한 많은 인구들이 그 네트워크를 이용하고 달러와 패깅된 USDC 스테이블 코인을 최대한 이용하게 만들 거라는 얘기가 됩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담보금 문제가 좀 크죠. 그리고 중국 쪽으로 많이 치우쳐진 USDT 스테이블 코인 견제도 같이 진행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고요. 최근에 있었던 페북 스테이블 코인인 DM이 실패를 했던 이유도 철저하게 사기업에서 발행되는 스테이블이기에 또 이런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이론이 맞다면 앞으로 비트코인 거래를 위해서도 미국 달러가 패깅된 USDC가 사용이 될 것이고요. 남미나 아프리카에서 비자 카드로 콜라를 한 병 사더라도 USDC에서 계산이 될 수 있도록 미국은 좀 더 큰 계획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결과적으로 미국이 큰 그림에 스텔라 네트워크가 전 세계에 있다는 얘기는 전 세계 많은 인구가 본인의 휴대폰에 아니면 PC에 스텔라 관련 지갑과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을 거라는 얘기가 되고요. 모든 디파이 및 NFT 관련이 스텔라 쪽으로 자금이 이동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스텔라로 인해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만한 타 네트워크는 무엇이 있을까요? 당연히 현재 엄청난 커뮤니티를 모으고 있고 또 스텔라 기반의 휴대폰 암호화폐인 파이코인이 될 것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자들이 말하는 프로그래머들이 얘기를 하는 파이코인의 강점은 무엇일까요? 스텔라 네트워크에서 자연스럽게 개발이 가능하고요. 스텔라의 프로토콜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파이 프로토콜도 같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고요.
또 루멘과의 스왑도 자연스럽게 앞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파이에게 스텔라는 명품 엔진이자 믿을 수 있는 윈도우 같은 운영체제가 될 것이고요. 또 스텔라에게는 파이라는 것이 결제 송금망에만 치우쳤던 생태계 약점을 보완을 해줄 만한 또 좋은 비즈니스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여기까지가 CBDC 관련해서 제 진솔한 답변이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